자, 오늘은 기권과 지구 기온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1학년 때 5개의 영역을 중학교 3학년 동안 5개의 영역을 배운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직권 배웠었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생물권 배웠었어. 맞아? 그 다음에 2학년 때 수권 배웠었고, 이제 3학년 때는 기권하고 외권, 네? 두 가지 영역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 그 외권의 영역을 배우게 될 거고, 1학기 때는 이 기권.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기권을 줄여서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기의 권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공기, 대기를 우리는 기권의 영역, 대기권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있지? 땅으로부터 얼마? 1000km까지가 기권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중력이 작용을 하겠지. 중력이 뭐야? 끌어당기는 힘이지. 그러면 여기에 공기 입자들을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km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이 1000km까지 공기를 잡아서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바깥쪽은 뭐야? 잡아당길 충격의 힘이 약하니까 거기까지는 기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 자, 여기 1000km까지다라는 이 숫자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여기 될 거예요. 여기에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공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중심과 가까운 쪽에는 많은 기체 입자들이 모여 있을 거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는 많이 모여 있을 거고, 여기가 1000km까지라고 하면 여기는 많이 모여 있고, 여기는 드문드문 모여 있고, 여기는 거의 희박하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 안에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메탄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기억해둬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배웠다라고 하면 이 대기의 조성 부피비야.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야. 요거는 기억을 해야 돼. 숫자가 아직 눈에 와닿지 않을 거면 제일 많은 건 질소가 78%.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야. 산소가 21%야. 여기 이 퍼센테이지까지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거고, 요 내용들이 계속 통합과학까지 나오게 될 거니까 가장 많은 건 질소, 그 다음 산소야.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니? 99%야. 대기의 조성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고, 이산화탄소도 있겠지.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0.03%밖에 없어.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3%. 자, 이렇게 나머지 기타가 0.04니까 제일 많은 거 질소, 그 다음 산소.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 됐니? 이런 식으로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권의 영역이 바닥에서부터 1000km까지라고 했어. 얘네를 4개의 층으로 나누게 될 거야. 4개로 층을 나누게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km니까 4로 나눠서 몇 킬로미터 그냥 이렇게 대충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대기의 층상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높이가 여기 지상이지 0이지 여기 1000km야. 여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나타날 거야. 이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누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우리가 기권을 4개의 층으로 나눴었을 때 뭐를 근거로 4개의 층으로 나눴냐라고 했을 때 기온 변화야. 즉, 얘 빨간색으로 본 게 지금 기온이야. 지금 위로, 지상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떠니? 빨간색이? 온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기온 변화가 나타나는 요 낮아졌다가 높아지는데 여기를 나누고, 다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데 나누고,
다시 낮아졌다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누게 되는 데는 그 기준이 뭐다? 기온 변화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것만 기억을 해두고 나머지는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야. 그래서 제일 밑에 부분에 4개의 층으로 나눴을 때 맨 밑에를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층권, 그 위에를 중간권, 열권 이렇게 외우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외워야 돼. 이 용어들을.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헷갈리지.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 옆에 있더라고. 대성하려면, 크게 성공하려면, 대성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알겠어? 그렇게 외우라고 옆에 나와 있더라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용어들, 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지. 맞아? 이렇게 왜요? 그냥 저는 그냥 딱딱딱딱 외우면 되는데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자꾸 맨날 까먹어. 네. 대륙권이랑 열권은 기억이 나는데 중간에 중간권이 여기가 중간권인지 여기가 중간권인지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중간권하고 성층권이 있는데 뭐가 성층권이 위인지 중간권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4개라서 중간이면 딱 이렇게 5개면 중간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외울 때 대성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면 까먹을 일이 없다. 먼저 첫 번째, 맨 지상으로부터 11km까지를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약 11km야. 요 수치도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적도 부분과 여기 북극 남극 부분이 있지. 여기 극지방이냐 여기 적도 지방이냐에 따라서 이 대륙권이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약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막 2, 3km씩 좀 차이가 나기도 했지. 지역별로.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11km. 자, 지상 여기 땅 밟고 있는 지상부터 11km까지를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는 자, 온도가 지상은 한 20도 정도가 되는데 대륙권 끝에까지 올라가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마이너스 60도 정도까지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되는 게 대륙권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온도가 낮아지냐는 거지. 여기가 태양이 있을 거야.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을 거니까 어때? 멀어지면 당연히 에너지 양이 줄어들 거니까 가까워지면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 영향도 조금은 받겠지만 이 지구에서 이렇게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대륙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그 이유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대륙권의 특징은 대류가 잘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류가 뭐야? 우리가 열의 이동 방식을 배웠지. 이번 2학년 2학기 때 했지. 응? 열과 비열할 때. 그치? 근데 열의 이동 방식 뭐가 있었어? 전도가 있었고 대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사가 있었지. 기억나니? 들어본 거 같지? 전도 뭐야? 뜨거운 국그릇에 숟가락 담가 놓으면 한참 있다 보면 숟가락 위에 잡으면 어때? 뜨겁지? 그치? 입자의 운동이 옆으로 계속 전달이 되는 게 전도라고 배웠지. 대류는 기체와 액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 기체지.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겠지. 물에서도 마찬가지지.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반신욕 하고 있으면 한참 뒤에 보면 배꼽 부분에 있는 물은
따뜻한데 엉덩이 있는 물은 차갑다고. 왜? 찬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밀도가 크니까.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오고. 이게 대류 현상이지. 기체와 액체에서 나타나는 열의 이동 방식이 대류가 될 거고. 복사는 뭐야? 아무런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을 하는 게 복사지. 그래서 태양 복사라고 하지. 여기가 우주는 진공이고 여기 공기가 있지만 열이 직접 오지. 그러니까 햇볕 나가면 따뜻하고 그늘 가면 시원하고. 이게 이제 복사야. 이렇게 열의 이동 방식 배웠었을 때 대류야, 대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대류권에서는 이러한 대류 현상이 잘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위에가 차갑기 때문에 그래. 위에가 뜨거워봐. 위에가 더 뜨거우면 뜨거운 공기는 계속 위에 있을 거라고. 그런데 위에가 차가우니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겠지. 즉 그래서 여기는 대류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대류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특징.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요. 대류권이 나타나요. 왜냐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요 뒤에 다음 시간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거거든. 구름하고 비가 내리는 원리가 뜨거운 공기가 상승이 돼야만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야. 이제 외워야 되는데 공기가 상승이 돼. 뜨거운 공기가 상승이 되면 이제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이슬점에 도달할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이슬점의 온도가 이슬점까지 내려가게 되면 여기 있던 물 분자들이 점점 부딪혀서 커지면 따뜻할 때 떨어지면 비가 될 거고 차가울 때 떨어지면 눈이 되는 그런 내용 배우게 될 거거든. 그랬을 때 거기에 우선적으로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는 공기가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여긴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니까 공기가 올라가잖아. 따뜻한 공기.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여기 뭐가 일어나? 수증기도 있고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니까 기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대류권의 특징이 되겠다. 그다음 공기의 대부분이 이 대류권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공기의 대부분. 자, 여기에 공기 입자들이 쭉 있을 건데 아까 뭐라고 했니?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뭉쳐져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 한 30km라고 합시다. 30km에 대기 중에 있는 기체 99%가 다 여기 30km 이내에 몰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30km 여기에는 1%밖에 없죠. 공기가 굉장히 희박하지. 그 중에서도 99%가 30km 이내에 있고 그 더 가까운 대류권에 많은 공기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뭐 어려운 건 없어.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없지. 자, 이렇게 지상으로부터 11km까지를 대류권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위의 층을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니? 자, 우리가 4개의 영역으로 나뉜다라고 했어. 기온 변화에 따라서. 지금 온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져. 그러면 여기를 대류권, 그 다시 높아지는 위에 부분을 성층권, 다시 내려가는 데는 중간권, 다시 올라가는 데 열권이야. 4개의 영역으로 나뉠 건데 여기 영역을 나눴었을 때 여기 경계면이 있겠지. 경계면. 그치? 영역이 4개니까 경계면은 3개밖에 없겠지. 그랬을 때 이 경계면에 이 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의 이름은 밑에 거 대류권 얘의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대류권 계면이라고 할 거고 성층권과 중간권이 있으면 여기에 경계를 밑에 거 이름 붙여 성층권 계면이라고 할 거고 중간권과 열권이 있지. 거기에도 뭐가 있어? 계면이 경계가 존재했을 때 밑에 거 중간권 계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층으로 나눠졌을 때 각각 층에 있는 경계면을 이름을 붙일 때 어디 밑에 층 이름을 붙인다. 계면. 알겠니? 여기 대류권과 성층권 대류권 계면. 성층권과 중간권 있으면 성층권 계면. 열권과 중간권 있으면 중간권 계면. 됐어? 밑에 거 층의 이름을 붙여서 계면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 경계면 대류권 계면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성층권이 있는데 성층권은 여기 보니까 11km에서 어디 50km까지의
영역이 될 겁니다. 요거 수치도 알아둬야 돼. 알겠니? 여기는 왜 층으로 나눠져서 올라갈수록 어때?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이렇게 방출 에너지가 점점 위로 갈수록 줄어들 거잖아. 그러면 계속 여기 기온은 낮아져야 돼. 그치? 여기 지구로부터 반사되는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이렇게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왜 여기 다시 올라가냐라는 거지. 여기 중간에 보면 오존층이 존재를 합니다. 오존층. 산소와 산소가 만나면 얘가 하나 쪼개져 가면서 O3가 만들어지거든. 그게 이제 오존이지, 오존. 이 오존층이 여기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를 하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막 가열이 돼. 그래서 오존층이 여기는 뚜렷하게 한 이쪽 부분에 30km인가? 그쪽에 뭉쳐 있는데 다른 층에서도 일부 이 오존층들이 존재를 해. 그렇다 보니까 이 성층권은 여기에 자외선으로 인해서 가열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오존층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존층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뚜렷한 오존층이 존재하고 다른 층에도 일부 조금씩 존재를 할 거야.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는 지금 온도가 낮고 위에는 온도가 높지. 그치? 그럼 대류가 일어날까? 여기가 온도가 높은 뜨거운 공기들이 여기가 있어.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으니까 계속 올라가 있겠지. 여기는 차가운 공기니까 밑에 존재를 할 거라고. 그러면 아까 여기는 뜨거운 공기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 여기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자꾸 내려와. 그런데 여기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온도가 높은 뜨거운 공기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고 차가운 공기는 여기 머물러 있을 거라고. 위아래로 이렇게 롤링 현상이 안 일어나.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맞아? 그래서 성층권은 위에 있는 공기는 계속 있을 거고 밑에 차가운 공기는 계속 있으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기가 안정하다라는 겁니다. 대기가 안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떠서 가까운 데는 이렇게 대륙권으로 그냥 가까우니까. 그런데 장거리하는 멀리 굉장히 먼 나라까지 갈 때는 여기 성층권을 통해서 가게 된다라는 거지. 왜? 난기르니 뭐 그런 게 없어. 기상현상도 없으니까 그냥 가장 안전한 이러한 성층권을 통해서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된다. 왜? 그만큼 대기가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위에가 온도가 높고 바닥 밑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존층이 약 20에서 30km 그 정도, 25km의 오존층이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위에가 이제 중간권이야. 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이야. 중간권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뭐가 있어? 중간권과 성층권의 경계. 그거를 밑에 이름 붙여서 성층권 계면이라고 할 겁니다. 그 위가 이제 성층권 계면 위에가 중간권이 될 겁니다. 중간권은 50km에서 80km까지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경계를 저었겠지. 마찬가지로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 있는 공기가 무거우니까 내려오겠지.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지. 뭐가 일어나? 여기도 대류가 일어날 거야. 왜?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대륙권도 온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낮아지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 중간권에도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는 현상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대류가 일어나고 여기도 대류가, 여기는 기상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기상현상이 일어나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수증기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 여기까지 수증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징 또 하나,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주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천체 일부가 지구로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인력, 즉 중력에 의해서 여기로 오지. 그래서 어떻게 되니? 공기 중에 대부분 마찰 때문에 다 타버리지. 그러면 밤하늘에 가끔 보면 별이 이렇게 가다가 반짝 불이 와다가 없어진다고. 대부분은 공기 중에 다 타버려. 이게 지상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희박해. 유성이 관측되는, 운석이 떨어져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유성이 관측되는 지역이 어디야? 이 중간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했었을 때 요 중간권 계면이 가장 기온이 낮은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라는 특징. 이것도 알아두면 좀 고급진 내용이니까. 요 어디가 몇 도니 그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요 중간권 계면에서 기온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진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 중간권 위쪽이 이제 열권입니다. 그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 중간권 계면이 될 겁니다. 다시 온도가 올라가지, 열권은. 자, 왜 다시 올라가냐는 거지. 여기는 지금 여기 지표에서 오는 뭐가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데, 여기 80km 정도까지 되면 80에서 얼마니? 이제 1000km까지인데 여기는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이기 때문에 이 열권은 온도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30km까지 대기의 공기의 99%가 있고 나머지 1%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그 1% 중에서도 이 가까운 곳에 많이 존재할 거고, 여기 열권에는 거의 공기가 없다, 희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라는 특징이 요 열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태양의 입자가 지구로 들어오다가 이 대기와 부딪혀가면서 산란이 일어나서 되게 예쁜 빨주노초 파나 보면 막 섞여져 있는 이러한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권에서는 볼 수가 없고 중위도 지방에서는 볼 수가 없고 일부 고위도 지방에서 이 오로라를 관측을 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오로라를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이 된다. 이 정도도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권의 층상 구조의 그 이러한 숫자들, 그 다음 그 특징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렵지만 그래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봅시다. 대기 중에 수증기. 대기 중에 수증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어. 정확하게 표현 얼마 수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지만, 여기에 수증기가 중요한 이유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다다음 시간 그때 이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될 거야. 왜 수증기가 필요한지. 그 다음 여기 중요해. 기권의 층상 구조의 특징 봤었을 때 대류가 어디에서만 일어나느냐. 대류권과 중간권에서만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나머지 상층권과 열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
기상현상은 어디에서만? 대륙권에서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거 표로 기억을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말로 기억을 해도 되고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대륙권과 중간권에서만 대류현상, 그 다음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건 대륙권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20km에서 30km 사이가 이제 성층권이 될 건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어. 뭐 그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는 이렇게 나타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낮아지다가 여기에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낮아져. 그러다가 중간에 뭐가 있었어? 오존층이 있으니까 다시 자외선으로 인해 가열돼서 올라간다는데 그 오존층이 없으면 점점 낮아지겠지. 그러다가 다시 어디? 열권쯤 가면 태양과 가까워지게 되고 지표면에 이건 온도는 이 에너지는 적게 도달하겠지만 태양으로부터 직접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다시 이렇게 층이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뭐 이런 거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기권에 대한 설명이다. 대기는 지표에서 약 1000km까지 분포한다. 1000km까지가 기권의 영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질소, 산소, 기타 등등. 지구의 대기는 질소 얼마라고 해서 78%, 산소 21%, 이산화탄소 얼마? 0.03이야. 그 다음에 아까 아르곤이었니? 아르곤 얼마? 0, 없다. 0.93%. 알아두면 좋아. 계속 쓸 거니까 계속.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대성하려면 중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했지. 중간권, 열권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고, 요 계면을 뭐라고 한다고? 대륙권 계면. 여기는 무슨 계면? 성층권 계면. 여기는 중간권 계면이 되겠습니다. 자,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 뭐가 되겠어? 온도가 위에는 낮은 가와 다 대륙권과 중간권이 되겠지. 맞아?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어디가 되겠어? 대류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존재하는 가 대륙권이 되겠습니다. 오존층이 존재하는 곳, 오존층은 20에서 30km인 성층권인 나가 되겠다. 됐어? (3번은) 대륙권 봅시다. 대륙권. 지금 온도가 낮아지지? 왜 그래?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중간권도 보면 지금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지. 그럼 얘도 중간권도 뭐야? 요거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중간권도 해당이 되겠지. 성층권 봅시다. 온도가 어떻게 되니? 올라가네.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요거 되겠지. 그다음 열권은 태양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수증기가 존재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 대륙권이 되겠지. 그 다음 오존층이 존재하고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거 뭐가 되겠어? 성층권이 되겠고. 그 다음 대류가 일어나고 유성 관측되는 것 중간권, 오로라가 나타나고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되는 거 열권. 맞아?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정의야.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4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공기의 대부분 어디에 존재를 해?
대륙권이 되겠고 최저 기온이 어디라고 했지? 열권과 그 밑에 있는 중간권 내 계면에 그 계면을 뭐라고 해? 중간권 계면이 되겠지. 지구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 먼저 지구 복사 평형입니다. 평형이니까 뭔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 같아지겠지. 그런데 그 앞에 뭐니? 지구 복사네, 복사. 복사는 아까 뭐야? 열의 이동 형태에서 어떠한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식을 복사라고 했어. 그럼 지구 복사. 이 복사 에너지가 뭔지를 먼저 봐야겠지. 물체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 물체 표면에서 직접 열이 방출이 돼서 나타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했어. 예를 들면 여기 태양 복사야. 태양 복사.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온도가 높아. 그러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자, 복사 에너지. 그러면 지구 복사라고 하면 지구에서 방출한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복사 평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복사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 방출하는 에너지나 아니면 흡수하는 에너지도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이 흡수하는 방출하는 에너지하고 흡수하는 에너지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를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흡수한 에너지 양과 방출한 에너지 양이 같으면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온도는 일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 흡수를 많이 했는데 방출하는 건 조금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 받는 에너지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지. 맞아? 그에 반해서 받는 에너지는 조금인데 많이 방출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겠지. 됐니? 지구 복사 평형. 그러면 여기가 지구면 대부분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하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야. 100%가 여기 올 거야.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이 100%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흡수하는 거는 지표에 흡수하는 거 50%, 그 다음에 대기하고 구름에 흡수하는 게 20%, 즉 70% 정도. 태양 에너지의 100% 중 70%는 흡수를 할 거고 나머지 30%는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를 하게 될 거야. 자, 30% 반사, 70% 흡수를 하게 될 겁니다. 됐니? 그러면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했어. 70%를 흡수를 했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 70%만큼 방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70%는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 흡수량과 방출량이 서로 같아. 그래서 지구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53쪽 여기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일부가 지구에 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 지구는 모든 방향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받은 양, 일단은 지금 지구에 출입하는 건 받고 방출하고, 맞아? 여기 보면 지구 복사 평형 봅시다. 자르니까 지구에서 흡수한 양하고 방출한 양이 어때? 같다라는 겁니다. 즉 태양에서 온 에너지 중에 일부는 반사시켰어. 여기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 이게 70%라고 했고 반사된 게 30%야. 그랬을 때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70%가 되겠다. 그래서 흡수한 만큼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 복사
지구는 어때?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작성할 수 있겠지. 대기와 지표에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얼마가 돼? 70이 될 거고,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70% 되겠습니다. 이게 30이네? 반사니까 30.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70이 되겠습니다. 맞아? 됐네? 잘 안 보여. 그러면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A가 이거 두께로 보면 돼. A의 두께가 이렇게 크지? 100이지. 얘는 30이야. 얘는 70이 될 거니까 여기 보면 B에다가 뭐 더하면 A가 될까? C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 그 다음 B는 얘가 B지? A에서 C 빼면 되겠네. A에서 C. C는 A에서 B 빼면 되겠고. 이런 수식이 나타날 수 있겠지. 이 그림에서 알맞는 에너지 양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봅시다. 지구에 흡수되는 건 여기네. 흡수.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거 20%, 지표에 흡수되는 거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0%가 될 거고,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A가 되겠네. 얘가 얼마냐라는 거지. 뭐 빼야 돼? 흡수되는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100이니까 100에서 뭐 빼주면 돼? 흡수된 거 20, 그 다음에 50 빼주니까 얼마? 30. 요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는 양이 30%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B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70이 나와야 되겠지. 흡수한 게 70이니까. 얘가 20, 얘가 70. A와 D 중 A, D 어디 있니? A와 D 중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복사 에너지. 자, 봅시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반사가 됐고 우주로 방출이 됐고 B, C, 그 다음 D 지표로 다시 방출이 되는 애 D야. 일단 D야. 왜 D인지 앞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만큼 방출을 하기 때문에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다. 즉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니? 지구 복사 평형이기 때문에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즉 흡수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방출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구의 복사 에너지라고 방출을 하는데, 이 방출되는 에너지 중 일부가 다 방출이 돼야 돼. 얼마? 70%가 다 방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부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이 되는 현상이 온실 효과가 될 거야. 그러면 자, 70을 흡수를 하고 70을 내보내는데 그 내보낸 70 중 일부가 다시 지구로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70 나고 70 내보내야 되는데 그 일부가 다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겠지. 이게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 기체를 우리는 온실 기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구 대기 중에 이렇게 지구 대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내보냈었을 때 얘가 다 내보내지지 않고 일부 이 대기층에서 그 에너지를 잡고 있다가 다시 바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온실기체가 하는
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요거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 됐니? 어렵지 않지? 받은 만큼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이 온실기체라는 놈이 여기 온실기체가 이렇게 띠를 형성하고 있어서 내보내는 것 70을 내보내는 것 중 일부 잡아서 다시 지표로 내보내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하고 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고 온실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해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 그러면 달은 여기 주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나 태양으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비슷해. 왜냐면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구나 달이나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비슷할 거야. 그러면 평균 기온도 달이나 지구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다르다라는 거지. 지구가 달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라는 거야. 달은 평균 기온이 낮다. 그 이유는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달에는 대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달의 온도는 평균 기온은 낮아지는 반면에 지구는 높다라는 겁니다. 대기가 없어. 달은. 그러니까 받은 만큼 어떻게 내보낼 거야. 그치? 100 받으면 100 다 그대로 나올 거야. 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약 마이너스 18도씨야. 대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평균 기온도 낮아. 마이너스. 그런데 대기가 있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이 왔어. 아까 70이니까 75면 이게 70이 나가다가 일부 여기 대기에 온실기체가 다시 지표로 내보내. 그러니까 평균 기온은 15도씨. 굉장히 많이 차이 나지. 마이너스 18도씨랑 15도씨. 대기가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대기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평균 기온이 18도 유지를 해야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살아가기 적당하겠지. 18도. 그렇지? 오늘 얼마나 춥니? 응? 뭐 극지방에 사는 일부 동물들도 있고 막 수백 도씨가 되는 화산에서 살고 있는 그런 뭐 미생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18도씨가 된다? 즉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적당한 온도가 되는 게 맞아. 그렇게 온실 기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야 다양한 생물체들이 살아가는데 적당해. 그런데 문제는 이 온실 효과가 적당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강화돼서 즉 과도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니야. 온실 효과는 좋은 거야. 왜? 적절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 평균 기온이 18도가 아니라 19도, 20도 점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지구 온난화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인류의 산업활동.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이 증기기관 발명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니? 산업이 막 발달하게 되면서 이러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화석 연료가 연소가 되면 어떻게 돼? 공기 중으로 온실기체 양이 많이 방출이 되게 돼.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된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이 온실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게 됐다. 발생이 된 데는 뭐야?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850년도부터 여기 2000년도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봤더니 어때?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850년도에 지구 평균 기온을 봤더니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즉 이산화탄소 증가량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야? 이 평균 기온에 영향을 끼치는 게 이산화탄소 발생량하고 비슷하게 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뭐 겨울, 여름 반복하니까 뭐 그 계절에 따른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됐다.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니까 지구 평균 기온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걸 지금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지. 빙하 면적이 감소를 하게 돼. 그리고 고산지대에 있는 만년설이 점점 감소를 하게 돼.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이런 육지들은 점점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된다. 그리고 폭염이나 홍수, 가뭄 등 기상 이변들이 나타나게 된다. 겨울이 겨울 같지 않고 여름이 여름 같지 않고 여름 점점 더워지고 겨울도 점점 따뜻해지고 하는 현상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그 장마가 형성되는 그런 전형적인 기후에서 동남아처럼 하루에 한 번씩 스콜처럼 막 그렇게 비가 내린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막 일어나고 그다음 폭염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로 인해서 농작물들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구 온난화의 대책이 뭐냐? 그러면 이게 온실기체 양이 많아진다라니까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면 되겠지. 그래서 요즘에 많이 각광받는 게 온실기체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 줄이기 위해서 그 휘발유랑 경유 때는 차 대신 전기자동차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차인 수소차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숲을 보존해서 이 이산화탄소 즉 광합성으로 이용되는 게 물하고 이산화탄소니까 그렇게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 즉 자원을 재활용한다라는 건 새로운 제품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해야 돼. 지구를 보면 위도별 에너지가 불균형이야. 자,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극지방은 어때? 항상 춥지.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고 여기는 적도는 많이 도달할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는 항상 에너지가 남을 거고 여기는 항상 에너지가 부족할 거야. 그래서 위도를 봤었을 때 0도가 적도지 에너지가 여기는 과잉이 될 거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어때?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위도는 항상 에너지가 남고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하지. 그런데 여기에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고위도로 보내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야? 해류와 바람이 그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53쪽 다시 가봅시다. 왜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지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햇볕이 거의 굉장히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보면 될까요? 실제로 평행하게 들어올 수는 없지만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이 남중고도를 보게 되면 여기는 90도고 여기는 각도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단위 시간 동안 받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받았을 때 여기는 점점 에너지 양이 줄다 보니까 이 저위도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뭐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되겠고, 금방 했던 그거지.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이 남을 거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할 거야. 자, 에너지 과잉 A, 에너지가 부족한 거 B, 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저위도 봅시다. 저위도는 흡수하는 양은 방출하는 양보다 많아. 그러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남을 거고, 고위도는 흡수하는 양보다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을 거니까 에너지가 부족할 거야. 여기 중위도 여기지 여기요. 여기는 어떠니? 적당하지. 흡수하는 양, 방출하는 양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게 되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과잉된 에너지와 부족한 에너지 이렇게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5번 풀어볼까? 어렵지 않지? 저위도는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 여기는 부족, 여기도 부족. 30도 되는 중위도는 적당, 같다. 방출량, 흡수량 같다.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네? 뭐야? 4번? A의 면적. A의 면적은 여기 과잉은 얘랑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지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라고 했지? 복사 평형을 이룬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A의 면적은 BC의 면적과 같겠지. 왜? 과잉하고 부족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아? 얘가 A고 얘가 B, C니까 같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 4번은 맞는 얘기네.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어. 가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야. 맞네? A는 얘가 흡수, 난 방출이고, A는 남는 에너지, B, C는 부족한 에너지. 맞네? 고위도에 남는 에너지. 남는 에너지는 어디 있어? 저위도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는 고위도로 이동한다 라고 해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탐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아볼 건데, 이 태양 탐구 내용들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게 될 거니까 이 탐구도 잘 봐야 되는데, 뭐 탐구는 직접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결과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뭐만 할 줄, 해석만 할 줄 알면 될 거야. 자, 여기 보면 적외선 등하고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그리고 위에 뚜껑 덮어놓고 거기다 온도계를 꽂아 놓은 다음에 등을 딱 끌 거야. 그리고 30cm 떨어뜨렸네. 30cm. 2분 간격으로 이 온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어떠니? 25, 29 막 쭉 점점 올라가게 되네. 그러다가 18분 됐었을 때 48.7도까지 올라갔어. 20분 되니까 48.8, 22분 48.8. 20분이 지나면서부터 온도는 48.8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시간에 따른 컵 속 공기의 온도 변화를 봤더니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20분 이후에는 그랬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때를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야.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적외선 등을 비춰주면은 이 알루미늄 컵이 어떻게 되겠어?
흡수하겠어요. 에너지를 흡수하고 얘도 방출을 하겠지. 그럴 때 온도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방출하는 에너지량보다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많으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게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 흡수하는 양이 더 많은 거야. 방출하는 양보다. 그러다가 여기 온도가 20분이 됐었을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나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어때? 같아진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지?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거리에 따른 복사. 지금 이 적외선등하고 A, B 이렇게 컵을 설치하면 얘는 거리가 이만큼이고 얘는 거리가 이만큼이지. 가깝지. 그러면 누가 빨리 온도가 올라가겠어? 거리가 가까운 A가 먼저 온도가 올라가고 B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빨리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거리가 먼 B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낮게 온도가 이만큼, 얘는 요만큼. 어때? 온도가 낮게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거리에 따라서. 뭐 이런 그래프들도 참고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적외선등은 태양을 나타내는 거고 알루미늄 컵은 뭐를 나타내는 거야? 지구를 나타내는 거겠지. 맞아? 지구에 해당이 된다. 맞니? 알루미늄 컵 속의 공기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이 어떻게 같아져서 뭐에? 무슨 상태?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구로 한번 대입을 시켜볼 거예요.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면서도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뭐라고 해야 돼?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컵 속 공기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진다? 틀렸지? 20분 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고 20분 이전의 컵은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틀렸지? 계속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는데 흡수량이 더 많을 뿐이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여기 만자가 붙었기 때문에 틀렸어. 방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20분 이후에 컵 속의 공기는 복사 평형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고 20분 이후에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흡수량, 방출량 같다. 맞습니다.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을 이룬다. 맞네. 자, 알루미늄 컵에 적외선등을 비추었을 때 시간에 따른 알루미늄 컵 속 공기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와 같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뭐라고 해? 복사 평형이라고 한다. 맞아? 나구간의 온도 변화를 컵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양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온도 변화. 나구간. 흡수하는 에너지양과 방출하는 에너지양이 같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니? 다시 앞으로 가서 51쪽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이래.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평형이니까 어때? 같겠지.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의 온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했었을 때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이거네. 50하고 20이니까 70%가 될 거고,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100 중에 70 흡수됐으면 여기 A는 30%가 되겠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흡수된 것만큼 방출이 되겠지. 지구의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지구에는 뭐가 있지? 대기가 있지. 그래서 뭐가 일어나니? 온실 효과. 달보다 뭐니?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므로 달보다 온도에서 높은 온도가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어라 평균 온도가 높다. 지구는 15도 정도, 그 다음에 달은 마이너스 18도라고 했으니까. 맞지? 온실기체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네.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 얘가 온실기체라고 했으니까. 온실기체가 아닌 것은 산소와 질소지. 산소와 질소는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했고.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 온실 효과가 약화가 아니지. 지구온난화는 여기 뭐가 돼? 강화돼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그래서 틀렸고. 최근 화석 맞아? 강화되는 거죠.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기온이 높아지는 거지. 약화가 아니라.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나타났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도 어떻게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틀렸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은 대체로 낮아졌을 거다? 아니지. 높아졌을 것이다. 빙하와